자, 서브로 하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자, 이제 순서의 중요성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역진균합법으로 순서의 중요성이 있으면은 역진균합법으로 균형을 구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자, 이렇게 역진균합법으로 푼 그 균형은 내식 균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차적 합리성을 적용하면은 내식 균형을 좀 더 정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식 균형이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앞에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서 내식 균형이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내식 균형이 두 가지였죠. 실제 이 경우를 보면은 지금 진입 수용하고 진입하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고 출혈 경제 이렇게 됐었는데, 만약에 자, 이런 이제 두 개의 내식 균형 중에서 순차적 합리성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이게 제어가 되죠. 그러니까 상대가 진입할 때는 수용하는 거, 그래서 서로 벗어날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포기와 출혈 경제도 서로 벗어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해요. 어떤 걸 선택할까 고민하는데, 실제 이러한 순차적 합리성까지 고려한다면은, 진입하긴다면은 이제 수용하게 되는데, 이 균형밖에 안 남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대로 뭐라 했냐면은, 동태적 게임에서, 네 명에서 내식 균형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순차적 합리성을 만족하는 균형이 더욱 설득력이 있으면서 내식 균형을 좀 더 정제하고 우리가 선택했다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유한한 완전 정보 게임은 이런 역진균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역진균합법을 풀어서 균형을 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부분 게임 완전 내시 균형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서브 게임 퍼펙트 내시 이퀴리브리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SPNE 또는 이렇게 SP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온 게 뭐냐면은 부분 게임이라는 거죠. 완전이라는 것은 사실 봤다는 얘기거든요. 완전이라는 것은 선택하기 전에 상대방의 선택을 봤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게임이라는 건데, 실제 부분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보세요. 정계형 게임에서 어떤 노드, 여기도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뭔지 모르겠지만 수용 경쟁하면서, 자, 어떤 노드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노드들이 독립적인 나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게 독립적인 나무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서 보면은 이게 독립적인 나무,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이게 독립적인 나무. 자, 이런 경우일 때 어떤 노드가 어떤 독립적인 게임 나무를 형성할 때 이런 것을 부분 게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얘가 부분 게임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독립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실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요 일은 모르겠는데 이는 부분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독립적인 게임 나무를 게임을 갖다 형성할 때 여기서 게임 독립적이고 자, 이럴 때 우리가 이거 갖다 부분 게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부 게임이라고 하죠. 하부 게임 여기서도 균형을 이뤄야 되고 여기서 균형 이런 뜻이에요. 모든 나무에서 다 균형을 이뤄야 한다 해서 이거 갖다 부분 게임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완전 정보 게임은 모든 노드로부터 부분 게임이 시작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균형 갖다 우리가 부분 게임 완전 내시 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시 균형들이 나타나는 전략들이 모든 부분 게임에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이게 내시 균형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이것도 내시 균형, 이것도 내시 균형인데, 만약에 이쪽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쪽은 내시 균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균형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모든 요 부분 게임에서도 균형, 요 부분 게임에서도 균형.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부분 게임에서 내시 균형을 이룰 때 이거 갖다가 우리가 부분 게임 완전 내시 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균형은 여기에서 못 올라간 거야. 이쪽을 못하고 왔죠. 이쪽은 이거 수용 경쟁 같은, 진입 수용 같은 경우는 타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기도 통 올라갔어요. 근데 이쪽에 만약에 포기 경쟁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는 통과했습니다. 일단은. 근데 여기는 못 올라갔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 게임에서 내시균형이 안 됐어요. 자, 이럴 때 그 모든 부분 게임에서 내시균형을 이룬 것 같다가 우리가 부분 게임 완전 내시균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우리가 배운 부분 게임 완전 내시균형은 우리 수업 내용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처음에 내시균형이었어요. 자, 이거 가지고선 책에서 2장, 3장, 4장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자, 부분 게임 완전 내시균형을 가지고 푸는 게 지금부터 푸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5장, 6장, 7장, 8장, 9장을 풀어요. 많이 차지해요. 그 다음에 이걸 다루는 것이 이 부분 게임 완전 내시균형으로 다루는 것이 이게 그거예요. 여기 5장이 지금 하는 게 이제 전개형 게임이고, 그 다음에 전개형 게임의 응용이고, 7장이 뭐가 나오냐면은 협상. 협상도 내가 어떤 걸 제시합니다. 자, 이거 받아라.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측에서 10% 인상을 주겠다. 이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노조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노조가 반대합니다. 싫어요. 저 20%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20% 제시하는 거야. 그러면 제시하고 나서, 그럼 사측에서, 그래, 20% 알아줬다. 이렇게 받아주면 끝나는데 또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니면 이쪽에서 이제, 10% 아니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12% 받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협상을 합니다. 그것도 순차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 게임 완전 내시 균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7장이고, 8장, 9장에 가면 또 뭐가 나오냐면은, 반복 게임이 나와요. 반복 게임. 그러니까 무슨 재수의 딜레마를 한 번 하고 나서 또 반복합니다. 2번. 이런 식이죠. 계속 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순차 게임이에요. 재수의 딜레마 1회 한번 해보고 결론 나면은 또 2회 하고 또 3차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순차 게임이니까 역시 푸는 방법은 이 전개형 게임 풀만 똑같고 여기서 구해주는 균형도 부분 게임 완전 내시 균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8장이 반복 게임이고 9장이 반복 게임 응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보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그 유명한 쿠르노를 반복한다. 어떻게 될까? 그래서 또 풀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쿠르노 같은 그 비슷한 모양이 여기서 한번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스타켈버그라 해서 쿠르노는 동시 선택하는데 이제 순차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반복 게임은 동시 선택을 하는데 실제에서는 기업들이 한 번만 만나서 생산량 결정하고 그 다음에 딱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 달 생산량 결정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달 생산량 또 결정하고 이런 식이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쿠르노 모형이 반복되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업 내용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그 균형 개념이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이제 베이지안 내시균형입니다. 자, 이게 10장이 나와요. 10장. 베이지안 내시균형. 자, 이것도 똑같이 뭐 우리가 푸는 식으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서도 또 쿠르노 모양을 가지고 또 해보죠. 이거는 이제 베이지안 내시균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비정보 게임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에 대해서 한 사람은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 1의 한개 비용, 평균 비용은 다 알려줬는데 기업 2의 평균 비용은 한개 비용이면서 모릅니다. 이거는. 기업 1은 알고 있고 기업 1은 몰라요. 그렇죠? 거기에서 또 나옵니다. 쿠르노 모형이. 이게 마지막 번이죠. 쿠르노 모형. 쿠르노 모형이 많이 반복돼요. 계속. 똑같이 뭐 있잖아. 그 P 이꼴 뭐 A-Q 뭐 이렇게 똑같은 꼴에서 그다음에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은 뭐 C로 일정하다 놓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순서의 선택에 대해서 순차 게임도 하고 그걸 반복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런 C가 한쪽에서 감춰져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된 건가. 자, 이거에 대해서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10장. 그 다음에
이 베이지안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모를 때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전 베이지안 균형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상대방이 선택을 했어요. 선택은 봤어. 그러니까 완전입니다. 퍼펙트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카 같은 거 할 때 그 사람이 콜 했습니다. 근데 뭐를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의 패를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수 구조를 몰라요. 근데 행동은 봤어요. 아, 고 하겠다. 이제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죠. 아, 고를 봤는데 이 사람이 좋은 패를 가지고 가겠다고 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나쁜 패를 가지고 포커페이스로 고를 한다는 건지. 자, 이게 모르죠. 자, 이게 이제 퍼펙트 베이지안 균형이에요. 자, 이게 어디가 나오냐면은 13장.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이 이제 더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앞으로 할 게 많아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순착 게임을 하다 보면은 내용이 생각할 게 많아집니다. 자, 이걸로 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게 이제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죠. 아, 서브 게임 퍼펙트, 그러니까 부분 게임 완전 내시 균형이 이렇게 이 장에 걸친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균형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응용하고, 그게 이제 스타켈버거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순착 게임이 또 적용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협상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그 게임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이러한 순착 게임이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게임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건 연습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선 조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틈새 시장의 진입 게임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앞에 거와는 다르게 지금 앞에는 기존의 독점 기업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진입 기업이 좀 들어올까 말까 결정한다. 이런 논리였는데 여기는 기업 1과 2가 조건이 똑같아요. 그런데 기업 1이 동작이 빨라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 1이 진입을 할 수 있고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기업 2가 그걸 동작이 좀 늦었어요. 늦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죠. 진입인지 포기인지를 보고 나서 자기도 진입과 포기를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틈새 시장이기 때문에 둘 다 진입 해버리면은 너무 시장이 좁은 데서 그냥 피 터지게 싸우다 보니까 엇넣어지는 게 없어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진입하고 포기하게 되면은 진입한 기업은 이득을 많이 얻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없습니다. 반대가 되면은 0, 9가 되겠죠. 그리고 둘 다 포기하게 되면 얻는 게 없습니다. 0, 0.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난 시간에 배운 이러한 전개형 게임을 전략형 게임으로 바꾸는 거 해봤죠. 기업 2는 상대방의 선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진입 포기가 아니고 조건부로 선택해야 된다. 진입하기면 진입하고, 진입하기는 포기하고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갖다 전략형 게임으로 바꿔라 하면은 자, 기업 1은 진입, 포기. 그리고 자, 기업 2는 경기자 2는 이렇게 되겠죠. 항상 상대방이 진입해도 진입하고 포기해도 진입하고 그 다음에 진입, 포기. 상대방이 진입하면은 진입하고 포기하면 포기하겠다. 자, 그 다음에 포기, 진입. 상대방이 진입하면은 포기하고 포기하면 진입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건 상대방이 첫 번째 전략을 택하면 나도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전략을 택하면 두 번째 전략 이런 뜻이에요. 이거 해석을 잘 하세요. 이걸 모르더라고 보니까 예전에 보면은. 자, 그리고 포기는 상대방이 진입해도 포기하고 포기해도 포기하겠다. 항상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전략을 이렇게 열거한 다음에, 가능한 전략을 열거한 다음에, 실제 전략 조합에 따라서 얻어지는 보수를 갖다가 적으면 되겠죠. 진입하면은 진입하고 포기해서 지면 되는데 진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진입하면 진입하고 포기하면 포기한다는데 진입했으니까 진입진입이 되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진입하기엔 포기하고 포기하기엔 진입한다 했으니까 근데 진입했으니까 포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입 포기해야 되고 얘가 9, 0 이건 항상 포기한다 했는데 진입했어요.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또 9,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 항상 진입한다 했는데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포기 진입이 되니까 포기 진입이 되니까 0, 9. 자, 그 다음에 진입하면은 진입하고 포기하면 포기한다 했는데 포기했으니까 나도 포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0, 0. 그죠? 그 다음에 진입하기엔 포기하고 포기하면 진입하는데 포기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입해야 되니까 이것도 0, 9.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지막은 0,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시 기준을 구하면 되겠죠. 구하면은 자, 이거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진진이면은 포기. 진포도 포기.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기업 1회, 경기자 1회 최적 대응 전략이 나왔고 그 다음에 경기자 2의 시작된 전략은 어떻게 상대방이 진입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되죠. 4. 그 다음에 포기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제가 잘 쳤나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순전략 내신을 구하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진입하고 잘 보세요. 진입하고 그 다음에 경기자 2는 포기 진입이죠.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진입하고 경기자 2의 전략은 포기. 자, 세 번째 전략은 포기하고 경기자 2의 전략은 진입, 항상 진입하겠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내시 균형이 구해집니다. 자, 구해지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출발하기 전에 제가 써내라고 이렇게 써냈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내시 균형인데 자, 이게 이제 순차 게임이 되면은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게 생기죠. 실제 지금 보세요. 상대방이 진입을 하게 되면은 포기를 하게 되고 다시 이제 포기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 맞나요? 진실인가요? 네? 이렇게 하나요? 진입하게 되면 포기하나요? 아니요? 왜 고개를 진입하게 되면 포기하지. 마이너스 4하고 0하고 비교해서 0이 크니까. 자, 그 다음에 포기하게 되면은 진입합니다. 이 말은 진실이네요. 그렇죠? 예? 이 말은 진실이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진입하게 되면은 포기하기 맞네? 근데 포기하게 되면은 포기한다면 사실은 안 되죠. 진입해버린단 말이야. 자, 이거는 신빙성이 없죠. 자, 신빙성이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거 진입하면은 진입하고 포기해도 진입한다는데 사실은 진입하게 되면 포기합니다.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는 위협이 되고 특히 이거는 뭐냐면은 세 번째 거는 뭐야 이거? 항상 진입할 테니까 너 보고 뭐라는 얘기입니까? 뭘 유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얘기. 나는 항상 너 진입한다. 너 진입하면 포기하거나 진입할 테니까 경기자 1 보고 너 마이너스 4를 얻을래? 0을 얻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맞죠? 나 진짜 약속 지킨다? 나 항상 진입할 테니까 너 들어오지 마. 이런 식입니다. 너 포기하면 0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너 괜히 진입해가지고 마이너스 4를 얻지 마.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박인데 협박. 협박인데 사실은 신빙성이 없어요. 실제 그러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았다고 나서 진입해버리면은 실제 진입하지 않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돼서 남는 건 이것밖에 없죠. 이게 부분 게임 완전 넷이 균형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튼튼 시장 진입 게임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제 응용 파트로 조금 가서 역진 균합법과 완전 균형의 현실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으로 구한 균형이 현실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실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론상으로 공부할 때는 이 경기자들이 완전히 합리적이고, 그것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보수 구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하고 완비된 정보를 전제로 하는데, 실제 이제 이렇게 돼서 역진기납법을 푸는 예측하고 현실 세계에서 관찰되는 경제 행태하고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고 가는 거예요. 자, 이걸 해봅시다. 자, 이제 진액 게임이라는 거 있는데, 지금 요 시점에서 네, 이제 W라는 노드예요. 지금 돈이 4만 원과 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경기자 1 보고 선택을 하라 그래요. 자, 그리고 만약에 선택을 안 하면은 이제 다음 싸움으로 선택권이 넘어가면서 돈이 지금 이 4만 원, 만 원이 2배로, 그러니까 8만 원, 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번씩 넘기면 계속 그런 식이죠. 그 다음에 선택하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4만 원과 만 원을 가지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경기자 1은 당연히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얼마 갖겠다 그래요? 4만 원을 갖고 상대방 보고 만 원을 갖자 이렇게 하겠죠. 바보가 아니 나는? 맞죠? 4, 1. 상대방 보고 4만 원 갖고 내가 만 원 갖냐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포획이고 갖겠다 그런 거고, 아니면은 통과를 외치면은, 자, 이제 경기자 2가 선택할 권리를 주는데 이때 이 돈이 이제 2배로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경기자 2는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돈 늘어났으니까 8만 원, 2만 원이 된 거야. 자기 뭐를 갖겠다고 해요? 8만 원이겠죠. 2만 원 갖겠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나는 2만 원 갖고 상대가 8만 원 가지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우리가 전제가 틀렸죠. 왜냐하면 인간은 이렇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이득을 극대화한다라는 가정을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마음이 좋아서 그래, 상대방 보고 8만 원 갖고 내가 2만 원 가질게.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균형을 분산할 수 없어요. 맞죠? 그래서 자기가 8만 원 갖고 상대방 경기자 2 보고 2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포획이에요.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냐면은 통과를 외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X라는 노드고, 통과를 하게 되면은 다시 경기자 1이 선택할 단계가 오고, 물론 이 돈은 2배 어떻게 집니다. 그러니까 4만 원, 16만 원. 그러면은 포획을 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16만 원 갖고 상대방 보고 4만 원 갖겠다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 또 통과를 외치면은 또 이제 경기자 2가 선택할 위치로 오고, 지금 이 돈 16만 원, 4만 원은 또 2배로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8만 원, 32만 원이 되고, 그러면 경기자 2가 선택하면, 이러면 자기는 만약에 포획을 한다 그러면은 얼마를 택해요? 자기는 32만 원 택하고 상대방 보고 8만 원 가지라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통과를 외치면은, 자, 이게 이제 2배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끝납니다. 64만 원, 16만 원으로 끝나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로 게임 끝입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통과를 외치면은 이제 이게 2배로 늘어나면서, 사실 여기서 이제 경기자 1이 선택할
차례니까 뒤집어진 거죠. 이해돼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끝이 있는 전개형 게임이기 때문에 이걸 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여기서 내가 포획할까 통과할까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포획하면 이걸 얻고는 알아요. 근데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다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통과하게 되면은 경기자 2가 그러니까 선택할 자기 위치에 와 있어요. 그러면은 포획하게 되면은 나는 2를 얻고 혹시 통과할지도 몰라. 통과하게 되면은 또 내가 선택하게 되고 내가 포획하게 되면 16을 얻고 통과하게 되면은 또 경기자 2가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전개형 게임에서는 항상 역진기납법 D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자, D부터 하면서 열등 전략을 제거하면서 살아남는 걸 보면서 우리가 풀면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단계에서 경기자 2라면은 지금 포획하면 8을 얻고 통과하게 되면 포획하면 32를 얻고 통과하게 되면 16을 얻기 때문에 뭐라 합니까? 포획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8하고 32가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럼 경기자 1은 내가 여기서 3단계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8을 얻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과를 하게 되면은, 태걸 통과하게 되면은 경기자 2가 착해서 통과시켜서 난 64를 안 준다는 얘기야. 그냥 먹고 나한테 떨어지는 건 8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생각하고 있죠. 경기자 1이 내가 여기서 통과를 하게 되면은 8로 얻으니까 포획을 하면 16을 얻으니까 또 여기서 뭐 해야 돼요? 포획입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는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든 부분 게임에 내시경이 안 돼요. 이거 여기 됐는데 이걸 못 타고 올라왔어요. 여기서 빨간 줄을 타고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가 16, 4가 되고 또 이제 앞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경기자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통과하게 되면 4를 얻어. 포획하게 되면 8을 얻습니다. 역시 포획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2와 8이 됩니다. 그럼 경기자 1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포획하면 4인데 통과하게 되면은 경기자 2가 생각해서 그냥 무조건 포획하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통과해봤자 얻는 게 적어지니까 여기서 그냥 포획하게 되고 결국은 상대방이 8을 얻고 내가 1을 얻으니까 여기서 바로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포획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4와 1, 결국은 이건 이제 이런 게임을 주게 되면은 이 끝까지 뿌리까지 올라온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자 1이 바로 포획하고 경기자 1은 4를 얻고 경기자 2는 1을 얻고 끝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진해 게임인데 왜 진해 게임이라고 했어요? 모양이 진해처럼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다리입니다. 원래 저 진해라 할 때 센티피스잖아요. 이게 원래 이 센트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100 이랍니다. 100 원래. 피드는 제 다리라는 뜻이에요. 다리. 여러분 어원 같은 거 공부할 때 보면 이 피드라는 게 다리라니까 다리가 100개라는 뜻인데 이제 진해가 이제 원래 다리가 많으니까 원래 그래서 진해를 갖다가 단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센티피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진해 게임이에요. 진해 게임. 자, 그래서 이론상으로 보면은 균형이 바로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자, 이걸 다 안다면은 포획하고 게임 오버입니다. 바로 끝나요. 뭐 이거 갖다가 해봤자 생각만 하겠죠. 서로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냥 경기자 1이 이건 뭐 그냥 포획해야 되겠네 라고 포획하고 경기자 2는 사실 없지 않고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상대방이 포획하고 끝나니까 경기자 2는 선택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경기자 1만 포획하고 경기자 1은 4를 넣고 경기자 2는 1을 넣고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론상은 이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는데 그 맥컬비와 팔프리라는 자가 1992년에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요즘에 많이 추세예요. 이러한 이제 이론이 실제 사람들한테 행동에 관찰했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하면서 요즘에 이제 그런 이제 그 행동 경제학 많이 하죠. 행동 경제학. 아니면은 이런 행동을 갖다가 막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또 실험 경제학이란 말 써요. 실험 경제학. 근데
사회과학은, 경제학은, 뭐, 자연과학은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실험실에서. 근데, 사회과학, 경제학은 만약에 인간의 행동을 갖다 본다 하면은, 이거 실험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실제는 뭐 어떻게 뭐, 가둬놓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대학교에서 많이 해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합니다. 교수님이 하는데,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 목적을 안 알려주죠. 알려주면 안 되니까. 그럼 벌써 머리를 돌려 딴 생각을 하니까, 그냥 실험을 실시하고, 물론 그 다음 거다가 또 뭐까지 포함되냐면은, 만약에, 실제 자기가 이렇게 포획하게 되면 4만 원 얻는다는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거 없이 그냥 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난 무조건 통과. 의리 하면서, 통과. 통이 커요. 그러면서. 통과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은, 이게 그냥 숫자에 불과하면은, 그렇겠죠. 자기의 본질적인 게 안 드러난단 말이야. 자기의. 안 드러나요. 자기 어떤 이기적인 행동이 안 드러나고, 그냥, 그래, 모르겠어요. 포획해서. 여기서 끝납시다. 가장 크게, 통 크게.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64, 16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실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은, 좀 달라진 행동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는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가 이상합니다. 실제 여기서 끝날 것 같았는데 사람들한테 실험을 해보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죠. 두 사람이 만나서 하겠죠. 모르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자, 이 상황에서 야, 너 뭐 어떡하라 하면 바로 경기자 일이 포획하고 끝나야 되는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종료들은 여기와 여기서 끝날 것 같다가 비율을 따져보니까 가장 많았던 게 어디냐면은 여러분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실제 이런 상황을 주면은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바로? 자, 이 상황에서 보니까 가장 많았던 게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제일 많았던 게 여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 이거 여러분 그릇 같은 거 보세요. 이거랑 이게 두 번째였고 그럼 네 번째가 이거였고 3%만이 마지막으로 여기를 택합되라는 얘기야.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다가 중간 정도가 끝난 거예요. 중간 정도까지 가다가 여기에서 되게 결론이 나고 이렇게 세 단계에서 포획이 되고 아니면은 이거 두 번째, 네 번째 단계고 아니면은 마지막 단계까지. 자, 이게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돼서 이렇게 가면은 실제 이게 이렇게 될 거냐 이거야. 경기자 1이 통과하게 되면은 경기자 2가 그래 포획하고 끝날 거냐 이거지. 이론상에서 경기자 모두가 합리적이고 올바른 행동한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모두 끝난답니다. 자,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기자 1이 1000마디 W를 통과하는 바람에 이제 경기자 2가 왔어요. 자, 그러면은 경기자 2가 바로 이렇게 포획하겠냐 이거죠. 자, 그런 논리 때문에 경기자 1이 여기서 통과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경기자 2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통과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바보 아니야 이렇게 들어갈까요? 첫 번째는 그냥 하겠지. 바보다. 포획. 근데 바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여기서도 이렇게 안 해요. 왜냐면 일이 바보니까 통과해서 또 바보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여기서 꺼야지.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경기자 일 바보구나 하면은 여기서 안 합니다. 이렇게 포획 안 해요. 왜 바보였는데 그러면은 3단계로 가도 바보니까 이렇게 내려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밥을 이용해서 여기서 잡아야지. 통과돼 들어오면은 일단 처음 생각하는 게 바보구나. 그러니까 좀 머리를 굴려서 내가 더 많이 먹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혹시 얘가 나를 바보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바보니까 포획 안 하고 이렇게 통과하면 여기서 먹겠다 이런 식이죠. 혹시 얘가 나를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경기자 1이 생각하는 보수가 현실에서는 이게 줬는데 이 보수 구조가 경기자 2가 믿고 있는 거와 좀 다른 거 아닌가? 혹시 이상한 거야. 이 상황에 주어졌으면 분명히 이렇게 내려가니까 일로 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얘 바보 아니야? 두 번째는 혹시 나를 바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세 번째는 확인해봤는데 이게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이 숫자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요. 경기자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일부러 바보처럼 행동하는 거죠. 바보처럼 행동해서 바보처럼 믿게 한 다음에 통과하면 여기서 먹겠다 이런 거 아닌가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뭐가 복잡해져요. 진짜 바보면은 통과해야죠. 그렇죠? 이 생각을 못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보통 둘이 봤을 때 분명히 한 명이면 일로 가야 돼요. 근데 통과시켰어요. 통과해서 오면은 이게 복잡이 나는 거야.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사람이 바본가?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바보 생각하나? 아니면 이게 보수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은 일부러 바보인 척 하는지. 바보인 척? 바보인 척 하면은 바보라 믿고 통과시키면 여기서 먹겠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복잡합니다. 자, 이러한 이상 현상이 발생했는데 불구하고 경기자 2가 이렇게 내려올 거냐 이거지. 진짜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경기자 1도 이렇게 안 내려오죠. 더 통과해서 어떻게 보겠다니. 자, 그래서 이상현상이 발생했는데 불구하고 경기자 2는 여전히 역진기납법의 모든 전제 조건, 경기자 2는 완전 합리성이다. 경기자들이 완전 합리성. 그 다음에 그 합리성의 주지의 사실, 이거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지금 깔고 있는 게 뭐야? 내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고 상대방이 내가 합리적인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고 그 사실을 나도 알고 이러니까 이런 전제하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보수 구조의 확실성 아니면 뭐 주지의 사실. 자, 이런 걸 충족된다고 간주하고 여기에서 마디 X에서 포획을 딱 택한다는 것은 논리가 사실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안 이루어오고 이쯤에 가서 중간쯤에 가서 서로 타협을 보자는 얘기야. 여기서 넘어가면서 알았겠지. 얘가 이제 뭐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많이 듣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제 이론상에는 바로 이런 때는 시작하자마자 포획하고 끝난다 했는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들한테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 한 단계 그러니까 통과하고 그 다음에 포획하는 게 가장 많았다는 거고 아니면 중간 정도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실험 경제, 행동 경제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우리가 실제 이론상에서 존재하는 균형하고 우리가 이론상에서 유도해낼 수 있는 행동하고 실제 이 사람들의 행동 어떤 비슷한 조건을 주어주고 행동하는 걸 보고 어떤 차이점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또 이런 게 많이 나와. 몇 번 나와요. 이런 게 행동 경제학에서 항상 이론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론에 대한 약간 모순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그 괴리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임, 이런 전개형 게임에서 또 다른 하나의 면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듀폰의 생산 용량 확장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보는 건데 이제 이게 실제 현실에서 있었던 것을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약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이게 그 과거에 그 듀폰이라는 회사 아세요? 듀폰 원래 듀폰 할 때 어떻게 쓰더라? T로 쓰나요? 얘가? 아니야 원래 이게 D도 있고 T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에요. 원래 듀폰인데 프랑스 원래 가문이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민해가지고 미국 가서 그 회사 이름인데 여러분 들어봤죠? 듀폰. 그러니까 원래는 화학에 유명한 회사인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렇게 소비재로 나오고 있어요. 듀폰 어디서 봤어요? 이거 나오는데 만년필 비슷한 것도 이거 있는 것 같고
예? 뭐라고? 예? 셔츠도 여기에 써 있어요. 여기 마카 찍혀 있어요. 여기에. 자, 이제 회사, 사실은 여기 유명한 것은 화학회사예요, 화학회사. 이게, 이 회사에서, 이산화티탄, 이제 시장을 갖다가 독점, 이게 무슨 페인트나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표백제라는데, 자, 여기에 거의 독점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 듀폰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공장을 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공장을 늘리면은 사실은 10년간 미국의 내수 시장을 전체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 확보할 정도 공장을 늘려버려요. 자, 그걸 보고 미국 정부에서 이거 불공정 행위다 라고 하면서 미국의 연방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그다음에 요청합니다. 이거 불공정 거래 아니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경쟁 기업이 진입을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였어요. 그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미리 사수친 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갖다가 좀 여러분 쉽게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여러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듀폰이라는 회사가 독점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에 엔트리 기업이 좀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입하고 포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듀폰이라는 회사는 자, 지금 시설의 용량을 유지할 수 있고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 확장.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진입을 했는데, 그래서 유지하게 되면 얘가 13, 15를 넣고, 자, 그 다음에 확장을 하게 되면은 얘가 2, 10을 넣는다. 자, 그 다음에 포기를 하게 되면 이쪽에 딱 구해요, 그냥. 잠재적 진입 기업은. 여기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유지하나 확장하나. 딴 데 어떤 기회비용 개념이니까 구가 되고, 그 다음에 포기했기 때문에 확장하게 되면 크게 얻고, 유지해도 여기 25로 가장 적게는 게 이거죠. 들어왔는데 내 것도 확장하면 너무 경쟁이 과열돼가지고 그밖에 못 얻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분게임 안정 균형을 구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크기 때문에 여기 잠재적 진입기업이 진입하게 되면은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되면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올라가는 게 얼마예요? 여기가 13, 15가 되고, 여기는 9하고 30이 되죠. 맞나요? 13, 15. 자, 그래서 그걸 아는 잠재적 진입기업은 내가 진입하게 되면 13을 얻고 포기를 하게 되면 9를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입을 해요. 맞죠? 자, 그래서 부분게임 안전 균형은 뭐예요? 진입, 유지. 자, 이렇게 되고, 앞에 이렇게 안 쓰면 틀렸다고 할 거예요, 무조건. 부분 점수가 없어요. 이렇게 쓰는 사람 있잖아. 뭐라고 쓰냐면은 13, 15. 자, 이건 결과죠.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듀폰이 잠재적 기업이 진입과 포기 결정하기 전에 엄포를 놓는 거야. 나는 무조건 확장한다. 그러니까 너 진입하게 되면은 2를 얻고 포기를 하게 되면은 9를 얻으니까 뭐 해라는 얘기야. 포기하라고 엄포를 씁니다. 네? 이게 이제 값싼 말이야. 칩토크야. 그냥 말만 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은 실제 믿는다 그러면 포기하겠죠. 듀폰이 한 말이 이제 그렇게 항상 옮겨진다 그러면은 하겠는데, 실제 이게 신빙성이 없어요. 실제 이렇게 진입해버리면은 듀폰 입장에서는 유지하게 되면 15가 되고 포기하게 되면 확장을 하게 되면 10이 되기 때문에 그냥 언제 확장하냐 유지를 바꾼다는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실제 이제
유지하는 것이 듀폰에서 최세 전략이기 때문에 신규 기업은 듀폰의 위협을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않는데, 자, 이게 이제 신빙성이 높이게 하려고 그러면은 실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 현상에서 듀폰이 공장을 엄청 지은 행위가 이 행위 아니냐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거예요. 보세요. 뭐냐면은 듀폰이 만약에 비가역적 투자를 한다면, 비가역이라는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야. 한번 투자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걸 갖다 그 상황에 안 쓰이면은 그 투자가 그냥 쓰레기 돼버립니다. 그냥 고철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투자를 갖다가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신규 기업이 진입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듀폰은 생산 설비를 확장하기 위한 용도만. 그러니까 이게 딴 데도 쓸 용도면은 잘 안 믿어요, 이게.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그 확장에만 쓰이는 기계를 특수장비를 갖다가 7억 달러치를 구매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자, 그래서 생산 용량을 확충하기 위해 사전에 행한 과잉 투자는 물릴 수 없는 비가역성 투자인데, 그럼 이렇게 7억 달러 갖다가 투입한 후에 생산 용량 확장 게임은 이렇게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여기가 엔트리 기업이고, 여기가 진입이고, 복이고, 자, 그 다음에 듀폰이, 자, 이게 유지고, 확장이고, 유지고, 확장입니다. 자, 진입기업이 진입과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이미 선제를 했어요. 듀폰이라는 회사가 확장에만 쓸 수 있는 기계를 갖다 사들여서 그냥 설치해버린 거야. 자, 이거는 이제 이 시설을 용량을 확장하는데 쓰이지 않으면 그냥 고철입니다. 버려야 돼요. 그 때문에 그게 여기 쓸 때니까 만약에 확장을 한 전략을 택하면 이게 안 변하겠죠. 2와 12. 여기도 9와 30이 안 변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놓고 나서 확장 안 해. 그럼 7억 달러가 손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유지를 선택한다면 여기가 13과 8이 되죠. 7 빼서. 여기도 9하고 18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달라지죠, 게임이.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확장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확장이 무슨 전략이야, 여기서는. 듀폰에서는. 우월 전략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훔쳐보니까 여기서는 내가 항상 확장한다 그랬는데, 그래? 그러서 들어오니까 미안해 하고서 유지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확실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2와 10이 되고 여기가 9와 30이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엔트리 기업은 내가 진입하기엔 2를 얻고 포기를 하게 되면 9를 얻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포기를 하죠. 그래서 결론은 듀폰 회사가 30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이 행위를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듀폰 회사가 실제 현실에서 공장을 크게 줬어요. 과도할 정도로 공장을 크게 져놓으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새로운 잠재적 진입기업이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행위가 아니냐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한테 제소한 겁니다. 그걸 갖다 단순화시켜서 설명한 거예요. 이 논리 아니냐, 이 논리 아니냐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이 게임이 연결돼요. 여기가 사실 똑같이 디포이 되죠. 여기는 투자 안함, 여기는 투자 이렇게 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실제는 시작을 먼저 한 게 뭐야? 듀폰이야, 듀폰. 이런 논리로 게임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이쪽에 투자 안 하면 이렇게 되는데 투자하면 이렇게. 이제 투자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30이 여기 15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논리예요.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이건 이제 듀포는 두 가지 경영 전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융통성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실제 생산 설비를 갖다가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좀 바뀐 거 본 건데 실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된 거야? 이걸 줄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 여지 없애버렸어요, 아예. 확장해버렸다, 이미. 그러고 나서 해라. 그러니까 내가 진입하게 되면은 일을 얻고 포기를 하게 되면 굴어드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전략적 상호작용의 상황에서는 전략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좋을 것 같지만은 때로는 전략이 없는 게 그 무대포 전략이죠. 무대포 전략 하나 있는 게 상대방한테는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겁쟁이 게임에서 나는 오직 돌집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무대포 전략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상대방이 오히려 물러서고 내가 더 유리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적 상호작용의 상황에서는 융통성의 제거가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듀폰사가 비가역적인 과잉 투자를 감행함으로써 잠재적인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사전 차단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거와 지금 뭐냐면은 하나의 전략을 이렇게 없앤 겁니다. 없앴는데 자, 이게 이제 공약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에 게임 상황을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 중에 지금 어떻게 하냐면 신뢰성을 획득해야 돼요. 상대방이 그걸 내가 말한 걸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걸 하나 뭐 지웠는데 미리 비과학적 투자해서 지웠는데 자, 만약에 내가 어떤 전략을 택하려 한 믿음을 상대방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다면은 게임의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렇게 바꾼 거는 이 게임하고 이 게임은 달라요. 다른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의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신뢰성을 얻는 방법은 게임 자체를 다시 변형시킨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임에는 전략이든 정계형 게임이든 간에 모든 경우에 선택 가능한 전략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다른 거잖아. 다른 게임이 돼버렸는데 하여튼 간에 현실에서는 자, 이런 것을 운영할 때, 게임 상황을 갖다 전략할 때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신뢰성 획득이 공약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이고, 또, 자, 그래서 전략적 선택의 여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선택의 폭, 범위를 오히려 줄이는 게 때로는 나에게 유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거 어떠냐면 게임 상황에서 이제 이런 선택을 주실 때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자기 혼자 시설을 그냥 내려놓고 나서 투자해놓고 나서 원래 하면은 상대가 모르잖아 어차피.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떠들어야죠. 언론에다가 떠들어야죠. 나 기계 사들였다. 얼마를 더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사들였다라고 딱 원풀로 해야 되겠죠.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선택폭을 의도적으로 줄임으로써 이거 갖다 사실은 이제 영어로는 그래요. 타잉 완스탠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리 두 개인데 전략도 여기 듣고 있고 하나를 묶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 때가 상대방에게 신빙성 있는 공약을 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건 이제 제가 이론상으로 분석했고 이제 이렇게 그 선택폭을 줄이는 이제 얘가 배수진을 치는 방법. 배수진. 영어로는 burning of the bridge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외국에서 그렇게 했나 봐요. 싸울 때 뭐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은 건너간 다음에 다리를 불태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 갖다 이렇게 안 하죠. 다리를 불태우는 전략이 아니라 배수진 친다 그러죠. 이게 뭐야? 배가 뭐야? 등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에다가 이렇게 물을 두고 강에다가 불을 두고 여기다가 진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은 지금 여기 군대의 전략은 뭐냐면은 전진과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전략을 없애버렸어요. 어차피 죽어요. 앞에다가 싸우나 죽나 이거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싸울 의욕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전략을 없애버린 거야. 전략이 공격, 후퇴인데 후퇴한 전략을 없애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싸움에 사실은 싸우는 의욕이 더 높아지죠. 어차피 도망가? 그때도? 어차피 뒤로 도망가도 죽는데? 앞에 가서 이겨야지. 이길 수 있는 방법 있잖아. 이기면 되나? 이쪽으로 가면 무조건 죽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죽게 아니면 살기니까 어떻게 살 수 있잖아. 방법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더 오히려 높아지죠. 오히려 높아지는 게 배수진을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게 역사에서 많이 나와요. 배수진 치는 방법. 현실에서 군사 갖다가 전쟁을 할 경우에 배수진을 치는 방법이 저기도 그럴 때요. 아메리카 대륙을 원래 남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한 대부분 지배한 나라가 옛날에 어디였죠? 네, 스페인의 무슨 장군? 피사로 장군입니까? 몰라요. 미사로 장군인데, 자, 그 장군이 그렇게 썼대요. 어떻게 했냐면은 와가지고 이제 누구랑 싸워야 돼? 원주민이랑 싸워야 되겠죠. 싸우는데 이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타고 온 배를 불살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불살라고 자, 니네 이제 도망갈 곳이 없다. 싸워서 이겨라. 라고 했는데 또 역사적인 또 진실을 보면 그걸 불살르진 않고 숨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우를 저희도 했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설에는 그걸 불살랐다 정설인데 일설에는 그걸 불살른다 말을 해놓고 나서 그 군사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다 숨겨놨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배수진 치는 게 기억나요? 신립. 어떻게 알아? 신립도 이거 어디야? 그럼 신립이면 어디야 돼? 탄금대. 우리 국사 시간입니다. 탄금대 여기다가 진을 치고 뒤에 이제 강이 있죠. 남한강인가 있어요. 이렇게 쳤다는 건데 그것도 이제 배수진을 친 거죠. 이것도 또 설이 있던데? 이것도 설이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들었는데 실제 원래 여기보다 지형지세로는 좋은 곳이 뭐였냐면 남쪽에서 올라오니까 문경세제인가? 그쪽에서 딱 기다리면서 좋았대. 근데 이 신립의 군대가 많은 분이 기병이었대. 기병.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말을 물고 다니면 싸워야 되는데 근데 싸우기 전에 여기가 뭐 왔다는 얘기야? 예? 싸우기 전에 비가 왔대요. 비 와가지고선 이 모래사장이 질퍽해져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진 이유가. 하여튼 간에 배수진 이렇게 친 거고. 자, 그 다음에 비가 안 왔으면 이겼다 이제.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길을 단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뱉은 말이 신빙성 같으려면 한 번 내뱉고 나서 그 상대방과 만나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다음 달, 그러니까 월 말까지, 그러니까 지금 30이니까 11월 말까지 뭘 해내라 하고 나서 나 사라져야죠. 그럼 훨씬 더 신빙성 있는 거야. 왜냐면 자꾸 만나면 뭐야? 자꾸 협상을 하겠죠. 어떻게 안 될까요? 줄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걸 길 없애기 위해서 딱 던지고 나서 사라진 의사소통을 안 해버립니다. 나 그날까지 안 오면은 계약 끝!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자기 말이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이것도 실제,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말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자동적으로 그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그 내 말이 더 신빙성 있어요. 이것도 언제 일어났냐면은, 예? 언제? 미소 냉전 시대에, 그러니까 이쪽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고 이쪽이 이제 아시아, 소련이었을 때 그런 예가 있어요, 사실은. 실제 이제 서로 이제 핵무기로 이렇게 무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핵무기는 서로 안 쏘죠. 왜냐면 전 지구가 다 망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일 했던 거야. 실제 재래식 무기로 자꾸 도발을 하는 거야. 뭐 밑에 여기 쿠바도 있었잖아요. 도발하는 거야. 그럴 때 말 엄포를 놓을 때 만약에 너희들이 그 재래식 무기 자꾸 도발하게 되면은 내 핵무기를 날리겠다. 라고 했는데 실제 재래식 무기 도발했을 때
미국이 핵무기를 날리겠느냐 이거야. 이미 선택한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다시 생각해봐야죠. 그죠? 왜냐면 도발했어. 아까 그 진입이란 말이야. 진입했을 때 여기서 아니야 내가 수용해야 돼.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안 믿고 자꾸 도발을 하니까 이제 그게 더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도발을 하게 되면은 나는 단추도 안 눌렀는데 그냥 날라가게 돼 있다. 실제 이런 핵무기 날리려고 그러면은 그냥 아무나 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직접 그 코드가 있어요. 그렇게 대통령끼리 이렇게 인수인계할 때 가방이 있어요. 핵가방 나눠주고 그냥 전화 걸어서 쏴 그러면은 그 사람이 투지 아니어서 어떻게? 그럼 세계 다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코드를 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재래식물 도발했을 때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무조건 도발하면 날아간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날아오면은 자동적으로 날아가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엄포를 왔대요. 그래서 신빙성을 높였다 그러는데 이것도 역사적 사실 보면은 그렇게 말만 하고 사실 안 했대요. 왜냐면 그때 겁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라의 우두머리끼리는 전쟁하기 싫은데 밑에 있는 장군이 어떤 충성심에 도발했다가 다 날아갈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너무 두려워서 이게 위험성이 커가지고 안 했다. 말은 했는데 실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있었대요. 이런 말이 너희들이 도발하게 되면은 한국인 자동으로 날아간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실제는 안 했다는 그 얘기도 있고. 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자가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밑에 사람한테 권한을 위임하고 떠나버리는 거야. 밑에 사람은 못 바꾸죠. 상대방이 좀 협상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협상을 할 권리가 없는데 나는 그냥 시행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훨씬 더 그 말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철회할 가능성을 다 없애버리는 거야. 이것도 배수를 친다. 의사통을 단절한다.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권한을 위임한다. 자, 이런 거. 자, 이런 거일 때 훨씬 더 공약의 신빙성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뭐냐면 한 번 공약한 사항은 공약한 사람도 통제할 수 없는 비가역성을 가져야만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까지 끝난 건가요? 끝나고 우리는 이제 이거 전개형 게임을 갖다 지금 기본을 배운 거고 전개형 게임의 응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